전 세계 물건의 약 80%가 배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연료가 바뀌는 순간 우리 지갑도 같이 흔들려요. 40년 기름 없이 가는 배라는 말. 오늘은 흥분 말고 해부해 봅시다. 국제산품 무역 물동량의 약 80%는 바다로 움직인다고 말해요. 우리가 오늘 주문한 운동화, 커피, 휴대폰 부품, 생각보다 자주 배를 탑니다. 해운은 전 세계 인위적 CO2 배출의 약 2.89% 수준으로 보고됩니다. IMO, 겨우 2.89%라고 느낄 수 있는데 산업 하나가 이만큼이면 규제는 무조건 강해져요. 실제로 유럽은 해운도 배출권 제도에 넣었고 의무가 2024년 배출량의 40%, 2025년 70%, 2026년 100%로 단계적으로 커집니다. 이제 연료는 그냥 기름값이 아니라 주재 비용까지 포함한 총 비용이에요. 그래서 기름 없이 간다 같은 문장이 요즘 더 잘 팔려요. 근데 오늘 결론은 단순합니다. 연료가 0이 되느냐가 아니라 비용이 어디로 이동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원자력일 수도 있고 풍력 보조 최적화 전기 같은 조합일 수도 있고 그냥 말장난일 수도 있어요. 이 셋을 구분하는 법만 제배로 잡고 갑니다. 구독은 제가 보기엔 정보의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없으면 나중에 환불이 안 되잖아요. 구독 눌러두면 적어도 내 판단은 기록됩니다. 자, 본론으로 갑니다. 기름 없이 40년이란 말이 왜 위험하게 달콤한가? 문장을 시스템으로 바꾸는 법. 나도 인정할게요. 40년 기름 없이 가는 배. 이 말 멋있습니다. 딱 한 줄인데 영화 예고편처럼 머리에 남아요. 그런데 딱 그게 문제예요. 현실은 한 줄로 안 끝나거든요. 내가 이런 문장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감탄이 아니라 번역이에요. 기름 없이라는 말을 에너지와 비용의 경계를 어디까지 잡는가로 번역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실제 생활에서도 비슷한 일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경험 있죠. 무료 체험이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막상 써보니 배송비는 별도, 프리미엄 기능은 별도, 해지 버튼은 숨김. 이런 식으로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무료 체험은 맞아요. 다만 경계가 달라요. 배도 비슷합니다. 배 안에서는 기름을 안 쓴다가 전체 시스템이 연료를 안 쓴다로 둔갑하면 그 순간부터 말이 커지고 돈이 움직여요. 그래서 나는 이 주제를 기술 소개가 아니라 판단 훈련으로 접근합니다. 기술이 뭔지 몰라도 질문만 잘 던지면 과장을 걸러낼 수 있거든요. 내가 쓰는 질문은 5개예요. 하나씩 아주 일상적인 말로 바꿔볼게요. 첫째, 결국 뭘 먹고 움직이냐? 배가 디젤을 먹는지, 전기를 먹는지, 바람을 보조로 먹는지, 대체 연료를 먹는지, 아니면 원자력처럼 완전히 다른 방식을 쓰는지요. 둘째, 그걸 어디서 충전하거나 보급하냐? 전기면 항만에서 충전해야 하고, 대체 연료면 벙커링 인프라가 있어야 하고, 원자력이면 운영과 정비 체계가 따라붙죠. 여기서부터 한 줄짜리 환상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인프라는 공짜가 아니거든요. 셋째, 규제랑 보험은 어떻게 되냐?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배는 바다 위에서만 멋있지 돈은 항만과 보험과 계약서에서 벌거든요. 보험이 안 되면 항만이 싫어하고 항만이 싫어하면 화주가 계약 안 합니다. 이게 도미노예요. 넷째, 연료비가 줄면 다른 비용이 올라가진 않냐? 연료비가 줄어드는 건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체 비용이 내려간다로 자동 번역되진 않습니다. 장비 투자비, 정비비, 인력비, 규제 대응비가 같이 오르면 총 비용은 그대로거나 오를 수 있죠. 다섯째, 이걸 상용화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지금 갖춰졌냐? 시연이랑 상용화는 완전히 달라요. 시연은 가능을 보여주고 상용화는 반복해서 돈이 되는가를 증명합니다. 이 5개만 들고 있으면 나는 어떤 자극적인 제목을 봐도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가봅시다. 연료 없는 배는 사실 대부분 연료를 덜 쓰는 배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풍력 보조 추진 얘기를 꺼내면 반응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아니, 지금 시대 돛담배로 돌아가자고? 맞습니다. 돌아가요. 그런데 감성으로가 아니라 계산으로 돌아갑니다. 현대의 풍력 보조 추진은 옛날 돛이 아니라 로터세일 같은 장치를 쓰기도 하고 항로 최적화 소프트웨어와 같이 묶어서 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바람으로 전부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엔진이 먹는 연료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비용과 규제 점수를 같이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런 기술들이 조건에 따라 연료 사용을 대략 5%에서 2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 업계에서 자주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조건에 따라요. 항로가 다르고 풍황이 다르고 선박 형태가 다르고 속도가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바다에 항상 플러스 20% 절감은 없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내가 먼저 의심합니다. 오늘 바람이 내 편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정박중 육상전원. 이건 체감이 더 쉬워요. 우리가 차를 세워놓고 시동 켠 채로 히터나 에어컨 돌리면 연료가 그냥 녹죠. 배도 정박 중 보조 엔진을 돌리면 배출이 나와요. 항만에서 육상 전원을 연결하면 정박 중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 항만은 정박 중 오염을 90%대까지 낮춘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하죠. 다만 전력 믹스가 화석 중심이면 전체 배출 관점에선 효과가 달라질 수 있고 항만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는 현실도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마케팅이 등장합니다. 이 배는 기름이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는 운항 중 기름을 덜 쓰고 정박 중에는 항만 전기를 쓰고 항로는 최적화로 조정하고 같은 긴 이야기인데 그걸 한 줄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한 줄로 줄이면 뭐가 생기냐면 환상이 생깁니다. 환상이 생기면 뭐가 오르냐면 기대가 오릅니다. 기대가 오르면 뭐가 따라오냐면 포모가 옵니다. 그리고 포모가 오면 이상하게 지갑이 열립니다. 그래서 일부 결론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기름 없이라는 말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대개 경계 설정의 문제다. 그리고 현실에서 먼저 늘어나는 건 무연료가 아니라 연료 절감 조합이다. 그러면 남는 질문은 하나죠. 그 조합의 끝판왕처럼 보이는 원자력은 어떨까? 2부에서 그 얘기, 장점도 인정하고 단점도 숨기지 않고 진짜 현실적으로 가볼게요. 2부는 내가 먼저 고백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나도 예전에 원자력이면 진짜 오래 가겠는데? 이런 생각부터 했어요. 인간은 다 비슷합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다. 연료 교체 주기가 길다. 이런 말 들으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40년이 합성돼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질문 하나가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럴듯하면 왜 지금 바다에서 핵 추진 상선을 흔하게 못 볼까? 이 질문을 피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종교가 됩니다. 될 거야. 될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은 근거가 아니라 소원이에요.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원자력은 특히요. 왜냐하면 원자력은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규제, 안전, 보험, 항만 수용성까지 한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추진의 장점부터 정리해 볼게요. 장점은 분명합니다. 장거리 운항에서 연료 보급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운항 중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카드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화석연료 가격 변동에 덜 흔들릴 수 있다. 여기까지는 장점이 맞아요.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용화의 조건은 그 다음에 붙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항만입니다. 배는 바다에서 멋있게 달리는 것보다 항만에 들어가서 물건을 내리고 싣는 것이 본업이에요. 항만이 우린 이 유형의 선박을 받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순간 사업이 흔들립니다. 이건 기술자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와 국가의 결정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보험과 책임입니다. 이건 정말 냉정한데요. 보험이 어려우면 항만이 더 싫어합니다. 항만이 싫어하면 화주는 계약을 꺼립니다. 그럼 배는 바다에서 아무리 잘 달려도 돈이 안 듭니다. 실제로 해추진 상선이 보험이 큰 장벽이라는 이야기는 여러 기사에서 반복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운영 인력과 정비 체계입니다. 원자력은 엔진만 바꾼다고 끝이 아니죠. 교육, 면허, 점검, 비상 대응, 연료 및 폐기 관리, 전주기 체계가 붙습니다. 이건 배 한 척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가 준비돼야 하는 문제예요. 네 번째 조건은 규제 흐름과의 접점입니다. 지금 해운은 탄소 규제가 강해지는 구간에 들어왔어요. EU ETS도 그렇고 IMO도 CII처럼 등급 기반 관리가 시작됐죠. 이 흐름은 선사에게 개선을 강요합니다. 다만 그 개선이 곧바로 원자력 점프로 이어진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보통은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합니다. 속도 최적화, 연료 효율 장치, 항로 최적화, 풍력 보조, 정박 중 육상 전원 같은 것들이요. 왜냐하면 그건 오늘도 적용 가능하고 내일도 반복 가능하니까요. 이쯤에서 내가 오늘 영상의 핵심 문장을 더 신뢰형으로 다시 말해볼게요.
40년 기름 없이 가는 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료의 형태가 바뀌면서 비용의 중심이 이동할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연료비가 줄어들면 규제 대응비와 보험과 인프라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0이 아니라 이동입니다. 여기서 투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이 주제는 투자 콘텐츠에서 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기술 설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리 버튼을 누르기 쉬워요. 대표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큰 숫자를 붙인다. 40년, 단어를 완벽하게 만든다. 기름 없이 시간을 압축한다. 곧 이번 분기, 매년 권위를 끌어온다. 업계 관계자, 내부 얘기, 마지막에 행동을 요구한다. 지금 잡아야 한다. 이때 내가 보는 위험 신호는 딱 3가지 단어입니다. 확정, 매부, 곧. 이 3단어가 같이 나오면 나는 무조건 멈춥니다. 멈추고 아까 말한 5질문으로 돌아가요. 뭘 먹고 움직여? 어디서 보급해? 규제랑 보험은? 총 비용은? 상용화 조건은? 이 질문을 던지면 진짜로 준비된 사람은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건 항만 협약이 필요하고 보험 구조가 먼저고 특정 항로에서부터 실증하고 이렇게 길어져요. 현실이니까요. 반대로 훅만 들고 온 사람은 짧아집니다. 복잡하게 보지 마. 어차피 가는 방향이야. 이건 국가가 미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건 정보가 아니라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는 투자 근거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시청자 입장에서 쓸 수 있는 한 문장 방어막을 드리고 싶어요. 누가 연료 없는 배라고 말하면 이렇게 받아치세요. 좋습니다. 그럼 연료가 0이면 보험이랑 항만이랑 정비 비용은 어디로 갑니까? 이 문장 하나면 상대가 진짜인지 아닌지 반응이 갈립니다. 진짜면 숫자와 조건을 꺼내고 아니면 기분이 상합니다. 기분이 상한다는 건 대개 논리가 없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요. 자, 이제 마무리로 오늘 메시지를 깔끔하게 묻겠습니다. 기름 없이는 대개 기술 한 방이 아니라 조합과 시스템의 문제다. 원자력은 가능성은 크지만 상용화는 항만, 보험, 규제, 인력 체계라는 조건이 먼저다. 투자에서는 한 줄 문장이 아니라 조건을 사야 한다. 그래서 5질문으로 분해하라.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기름 없이 간다는 말 들으면 제일 먼저 뭘 확인하고 싶어요? 에너지원, 항만, 보험, 총 비용, 상용화 조건 중에서요. 댓글이 많았던 항목부터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